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서조문 55조와 56조 어제에 이어서 치자 시탕의 연장선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상한이 5, 6일 경과했는데 크게 하한 이후에 이제 이와 같은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익숙하죠. 자, 이게 제가 한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질사법. 질사법. 아플 질이 아니다. 빨리 무조건 사한다. 무조건 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대하. 특히 그냥 하가 아니라 대자에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크게. 보통 상한 5, 6일에 하하지 이렇게 쓰지 않고 대하지. 이런 게 일종의 특서. 특히 이렇게 강조했다. 특서. 특히 강조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오치로 벌어짐으로써 나타나는 것은 허실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실증이라기보다는 다소 허증으로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을 요 글자에 이미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몸이 신열이 제거되지 않고 이렇게 발열불거라고 하지 않고 신열불거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발열이라고 하는 하나의 증상에 대해서 표기하는 방식이 다르면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발열이라고 하지 않고 유열이라든가 신열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또는 무대열이다 이런 말은 열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표위가 아니다. 어느 정도 이위로 들어갔다. 병이 이미 표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심중이 이렇게 뭐가 묶이는 듯 하면서 통증이 있는 것은 아직 병증이 해소된 것이 아니니 이럴 때는 치자 시탕으로 치료하라. 그런데 문제는 심중 결통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심중 온해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알 수가 없는 거죠. 심중 온해보다는 분명히 심중 결통이 더 증상이 악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했지만 그러나 아직 결흉증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상이 다소 신열하고 요것만 가지고 치자 시탕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 방식이냐. 이거는 병증이 어떠한 전변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조문은 중경서 조문에 나와 있는 글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숙고해야 된 조문이다. 어떻게 보면 외워야 돼요. 이 조문은. 자, 병이 양에서 발했는데 도리어. 반자를 쓴 거예요. 도리어. 하했다. 병이 양에서 발했는데 하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했다는 거예요. 열이 내부로 들어왔는데 이 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하법을 말하는 거예요. 열이 들어왔는데 하로 인해서 결흉을 형성한 거다. 이와 같은 경우가 있고 또는 병이 음에서 발했는데 도리어 반대로 하해가지고 열이 이로 인해서 비를 형성했다. 이 조문은 어떻게 보면은
중경서 조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치료 방식이에요. 물론 당연히 오치죠. 그런데 자, 이 조문은 전도된 글, 뒤에 가서 조작한 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병바러 양과 병바러 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조목이 있죠. 번병이라고 하는 거. 번병. 이게 맞는 거예요. 번병. 일체의 병증에 한토 하나 합법을 썼는데 이 소리예요. 원래는 병바러 양도 아니고 병바러 음도 아니에요. 그냥 병증에 하제를 썼는데 어느 경우에는 결흉이 형성되고 어느 경우에는 심화비를 나타난다는 것을 보고서 뒤에 조문을 이와 같이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한 거죠. 그러니까 병바러 양, 병바러 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결국은 이것은 번병이라는 얘기죠. 자, 어떤 경우는 결흉을 이루고 사하를 했는데 하제를 썼는데 어떤 경우는 심화비를 이루었더라. 그것을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원래 병이 양병이었는데 이와 같이 된 거고 어떤 경우는 음병이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났다라고 이와 같은 조문을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조문이 왜 형성이 나왔느냐? 거기에는 한토화법이라든가 질사, 일단 우선순위로 사하제를 쓰던 고법에 의해 가지고서 이와 같은 오치를 겪고 나서 이와 같은 조문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요게 뭡니까? 병바러 병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열이 들어와서 이로 인해서 결흉을 이루고 이로 인해서 심화비를 만들었다. 이것은 증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병리죠. 병리 개념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굉장히 한 거죠. 이게 바로 병리의 개념이에요. 이와 같은 병증이 왜 생겼지? 그러니까 저도 조문에서 해석을 할 때 이 조문을 많이 인용을 해요. 왜냐면은 이 당시에 어떤 쓰던 문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새로운 용어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용어. 그러니까 열이 빠졌다는 거죠. 표열이, 이 열은 어디서 들어왔겠어요? 표열이 들어온 거죠. 내부로. 그래서 요 조문은 중경서에서 그 후세 사람이 쓴 글이지만 이거는 정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글이다. 우리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글이 왜 이와 같이 글이 병바러 양, 병바러 음으로 이렇게 번병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렇게 나눠졌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조문 뒤에는 어떤 글이 더 있었냐면은 이것으로 보면은 하지태조라고 하는 조문. 이거는 조문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하법을 너무나 빨리 썼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하지후 이렇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제를 너무 빨리 썼다. 그런 뒤에 괴병을 낱낱이 경험하고, 괴병이 뭐예요? 바로 결흉과 심화비죠.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한의학이 바로 이와 같은 오치와 역치를 통해 가지고서 정말로 우수한 처방을 만들어냈다. 바로 아무런 근거도 없고 경험,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중경이 그냥 육견변증을 쫙 만들어 가지고 또 팔강병증에서 치료를 그냥 이렇게 딱딱 맞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와 같은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 무식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괴병을 낱낱이 경험했다. 이것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한의학이, 중경서가 우리가 보는 이와 같은 많은 처방들이 만들어진 거다. 저는 그래서
다소 경험주의를 주장하는 편이에요. 마침내 그러니까 흉비와 결융을 구분해 가지고서 방위를 도모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부 다 후세 사람이 갖다 집어넣은 거죠. 만든 거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 글에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역사성이 있다. 이게 의학에 관한 글이지만은 이 글 이면에는 이 사람들이 이 중경서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고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 이 조문에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심중 결통은 비록 흉중질보다는 심하지만 아직 결융에는 미치지 못하니 대함융탕으로 주제하지 아니하고 치자시탕으로 주제한다. 그런데 문제는 자, 결통과 결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임상에서 그래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 심중 결통하고 결융하고 쉽게 구별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일단 치자시탕으로 치료해서 효과가 없으면은 그 다음엔 대함융탕을 치료한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그 함융탕 같은 경우가 이 약 자체들이 발암물질이라고 그랬는지 독성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금기 약품으로 취급돼 있더라고요. 일부가. 예.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데 임상을 하다 보면은 대함융탕증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이런 것을 눈 감고 살기 때문에 그냥 뭐 주기온단탕이라든가 가벼운 약으로 치료해서 그렇지 대함융탕의 증상이 사실은 의외로 많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거의 사장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한약으로 치료될 수 있는 굉장히 극병들 같은 것들이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는 것이 좀 많이 안타깝죠. 예. 자, 발열이라고 이르지 않고 신열이라고 이른 것은 병이 표에 있지 아니하고 리에 있기 때문이다. 예. 표기를 바꾸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앞서서는 흉중질이라 그랬는데 요번에는 심중결통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심중결통과 결융과는 차이는 있어요. 예. 그것이 이제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문 가운데 발열, 유열, 신열 또는 한열, 왕래 한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똑같은 어떻게 보면 발열 증상이죠. 이렇게 표기 방법을 다르게 한 것은 병위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병위가 같지 않다는 건 무엇을 말하죠? 치료하는 약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천양지차죠. 천양지차. 병위에 따라서 똑같은 열을 치료한다 하더라도 표위에 있는 것과 반표발리에 있는 것과 흉중유혈과 복부에 있는 것과 치료하는 방법이 다 다르죠. 자, 오늘은 저기 그 56조 치자후박탕. 자, 또 여기도 상한하후에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은 중경소 조문이 육견변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경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명분을 가지고서 중경의 어떠한 처방들을 이렇게 묶음없이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그 굴레를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 인식이 변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 굴레를 벗겨야 된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표실증, 표양실증은 망탕이 주지하고 뭐 표음허증이면은 개지탕이 주지. 이와 같은 것은 다 버려라. 오직 증상을 보고 약물 처방에 근거를 해가지고 해야지 처방을 자유스럽게 쓰고 외감과 내상, 표리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고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약을 쓰는데 제재를 받는 거예요. 이 처방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글은 굉장히 잘 된 글이에요. 자, 상한하위에 보니까, 이 사람이 신번하고 복만증이 발생이 됐는데,
누웠다가 일어나는데 편치가 못한 거예요. 예. 이런 게 표현이 굉장히 잘 된 거죠. 자, 이게 바로 이런 거를 병정. 어떤 환자의 상황, 처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신번복만에서 기와 불안한 거죠. 기와 불안하는 걸 통해 가지고서 이 사람이 뭔가 어떠한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치자 후바탕으로 치료한다. 치자는 예를 들어서 치자는 신번에 해당된다면은 복만은 후박이죠. 아주 그냥 뭐 명확하게 대조적으로 증상과 처방을 이렇게 대조해서 쓴 거죠. 물론 절대적으로 그러면은 치자는 그러면은 복만에는 치료 안 하느냐, 후박은 신번에 치료 안 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서로가 개연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신번에는 신번과 심열 같은 데는 치자를 쓸 수가 있다. 복만에는 후박을 쓸 수가 있다. 자, 치자 후박탕은 치자 후박 지질. 자, 요게 무엇을 뜻하죠? 승기탕에 전변될 수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만약의 경우 치자 대신에 대황이 돼버리면은 그야말로 소승기탕이 돼버리는 거죠. 예. 자, 신번 복만자는 병성이면서 번이 있으니까 병성이면서 이것이 병의 뿌리죠. 와기 불안자는 병의 조짐이면서 병정이 이런 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관계는 신번 복만과 와기 불안의 이 어떤 병근과 병정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으로서 저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이것이 나오고, 저것으로서 이것을 이해하니,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이것을 이해하니, 중견근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서로 역학적인 관계가 돼 있어요. 병증을.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우리가 이런 글들을 통해 가지고서 병세의 관점에서 상상을 하다 보면은 자꾸만 병의 흐름을 이해를 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제가 누차 설명해 드린 건데 뭐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저는 뭐 틀리든 맞든지 간에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적인 글이라 하더라도 이참에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중경은 반드시 병근을 근거로 하지만 병근을 근거로 하는데 간혹 가다가 병정을 기술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불비라 갖추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병근 자체를 근거하지 않고 다만 병정만 기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글이 빠졌거나 그런 거죠. 전수되는 과정에서. 이것은 불명이다. 자, 불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조건 중에 하나가 빠졌다는 얘기인 것이고, 불명이라고 하는 건 근본 자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불명하기보다는 오히려 불비가 낫다. 아이고. 네, 그렇죠. 불명하기보다는 그래도 불비가 낫다. 왜냐면은 하나 두 개 빠졌어도 병근은 있기 때문에 이 병근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지만은 반대로 병근이 기술이 안 되면은 병정만 가지고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올바른 글을 이루지 못한 거에 있어서는 똑같이 문제점이 있다. 이거는 제가 요와 같은 불비, 불명이라는 표현을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맹자에 보면은 이기론에 있어서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을 얘기할 때,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을 얘기할 때, 정의천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를 논하고 기를 논하지 않는 것은 불비요.
기를 논하고 이를 논한 것은 불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비나 불명은 다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차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틀릴 수는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것을 갖추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위는 비록 신본복만에 있고 기와 불안에 있지는 않지만, 기와 불안자는 아직 순의 모상, 출처기 불안, 미천 직시에까지 이루지 못했다. 요거 뒤에 가면은 그 대승기탕 조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기가 막히게 잘한 표현이에요. 기가 막히게 굉장히 잘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와 불안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의 그 행동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극해 들어가면은 안절부절하고 막 더듬고 못을 막 이렇게 찾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안절부절해가지고 어떤 애는 막 출척해가지고 막 근심 걱정해가지고 귀신을 보는 듯 해가지고 불안하고 호흡이 가파르고 직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사람이 넋이 나가가지고 멍한 상태예요.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표현은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이면서 후세에 어떤 사람도 흉내내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승기탕의 굉장히 위험한 극징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살피지 않고 가로되 뭐라 그러냐면은 치자는 허번에 적용이 되니 이에 신번으로서 허번이라고 하고 복만을 가지고서 허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치자 후박탕은 대승기탕, 그러니까 승기탕으로 아직 전변되지 못했을 뿐이지 이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와 같은 증상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처음에 그 치자시탕에서 허번 부득면이라 그랬잖아요. 그 허를 왜 썼느냐? 바로 이와 같은 승기탕 쪽과 상대적으로 아직은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이 관점에서 허번을 이해를 해야지 이와 같이 그 비교 대상이 없이 치자시탕을 허번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 조문에서 말하는 복만을 허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에서 신봉 복만을 허만이기 때문에 치자 후박탕이라고 하니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대승기탕 처방 가운데 후박 지실은 실만에 적용이 되고 허만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중경은 과연 어떻게 했느냐? 후박과 지실, 우리가 후박과 지실, 그러니까 치자시탕에서 후박과 지실은 허만에 쓰고 대승기탕의 후박 지실은 실만에 쓴다고 하는 건 넌센스죠.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은 중경의 그 처방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허실의 개념으로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에 빠져버리면은 약이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번 복만을 허만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단초를 제공한 것은 치자시탕의 그 허번 부득면에서 그와 같은 조문에 있으니까 다 갖다 여기다 붙여놓은 거죠. 병세의 관점에서 이것이 아직 대승기탕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왕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여기에서 만약에 더 심화되면은 당연히 대왕을 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허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중경 본의에는 맞지가 않는다. 이것은 실로 중경의 글 쓰는 방법, 문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허번이다, 허만이다라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문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병세의 관점, 아직 이 병증이 치자시탕이 승기탕으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또 치자시탕이 반대로 사약탕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음병으로. 이거는 양병으로 빠지는 거죠. 음병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다음 조문에서 바로
그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세로 따라가야지 자기가 막 편견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조문은 우리가 내일 공부하는 조문은 이와 반대로 치자시탕이 치자 건강으로 대변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감초 건강탕, 사역탕으로 빠지는 또 다른 코스를 예를 들어서 병세의 흐름이 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를 따라가 보면 되는 것이지 미리 속단해가지고 치자시탕은 허번이다라고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더운데 몸 관리 잘 하시고 끝까지 조금 답답하고 좀 재미가 없더라도 그냥 재미있게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